근데 제가 경매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은 경매책들이 다 무협지 같은 거예요. 무협지? 지금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반짝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운만 좋으면. 근데 그걸 실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 않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현정 대표님이랑 한번 유튜브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의 저자 17년차 경매 전문가 이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언제였죠?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래도 한 3년, 더 됐죠? 3년 더 됐나요? 네. 대표님 그러면 그 처음에 경매 강의를 시작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 기억나세요? 저는 경매 강의를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네. 2013년도에 제가 첫 책을 출간하고 나서 네. 8월 달에 출간을 했는데 이제 출간하기 4개월 전에 첫 오픈을 했고요. 혹시라도 독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실까 봐 네네.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네. 첫 책이 출간되자마자 독자분들이 물밀듯이 진짜요? 오셔서 네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그때부터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럼 강의를 처음 준비했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학생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을 거잖아요. 혹시 그때 출판사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했었던 걸로 기억하세요? 사실 저는 그때 완전 초보였고요. 네. 지금부터 한 12년 전 일이네요. 네.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인터넷이 막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튜브가 막 이렇게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책을 낸 저자분들을 찾아가서 네. 강의를 들었고, 저도 네. 이제 책으로 공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경매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은 경매책들이 다 무협지 같은 거예요. 무협지? 무협지. 그게 내가 어떤 보기에는 뜻이에요? 네. 무슨 산중호걸이 나오고 네네. 막 호랑이 해치우고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네네네. 점유자들하고 엄청 싸우고 단판 짓고. 네네. 근데 제가 직접 경매를 해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거의 너무 없죠. 평범해. 네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 무협지 같은 게 사실이 아니다. 네네. 세상에는 조금 쉬운 경매책이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책을 냈고, 네. 그렇게 왕초보들을 위해서 책을 내다 보니까 네. 저랑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는 거 싫어하고 네네. 소송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매를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찾아와 주신 거죠. 네네. 그리고 제 책이 워낙에 이제 이슈가 됐어요. 베스트셀러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네. 책도 엄청 많이 팔리고 하다 보니까 강의 시작하자마자 뭐 강의를 고민할 게 아니고요. 네. 대기가 100명씩 쓰고 진짜요? 그랬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시점에 왜 대표님의 그 책이 되게 인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네. 그 포인트가 평범한 새 아이 엄마가 네. 돈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경매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단한 뭐 그런 무협지 같은 이야기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사실 썼거든요. 네. 근데 원래 당시만 해도 경매책은 컨설팅을 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책을 내면은 네. 사람들이 와서 컨설팅을 받는 거였는데 네. 아마 그때쯤부터 대중화가 막 되기 시작했던 거고, 제가 또 운 좋게도 네. 적당하게 아주 대중적인 경매책을 낸 거죠. 아.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고, 이 책이 지금 신간 개정판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팔리는 책이다 보니까 네네. 경매 대중화를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많은 정말 평범한 젊은 뭐 애기 엄마, 직장인 분들이 경매를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도와준 책이라 아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경매 강사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려시는 분들이 강의를 할 때 초보 강사 시점에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어떤 준비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경매 강의를 하려면 10건 이상은 경매를 좀 접해보거나 아니면 다양한 상품을 좀 해보거나 초보 경매 강사님들에게 어느 정도 준비되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좀 망설임이 있는데, 네. 지금은 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면에서. 왜냐하면 실력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이라 온라인 세상은 오프라인 세상과 약간 다르잖아요. 맞아요. 진짜 만져보고 먹어보고 하는 거랑 다르게 그냥 영상으로만 보고 그럴듯하다 그러면은 진짜 같다고 착각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 아마 경매뿐만이 아닐 거예요. 네. 뭔가를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정말 딱 한 번 성공해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것처럼 과장하는 광고가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진짜 많죠.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네. 만약에 그냥 강의만 성공하고 싶다면 영상만 잘 찍어서 네. 실력 없어도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지불하고 수업을 듣는데 이런 분들은 좀 좋은 강사로 우리가 평가해도 될 것 같다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전 기본적으로 네. 3년 이하는 자르자. 네. 근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강사들 다 3년짜리인 거 아세요? 마케팅을 잘하는 마케팅을 너무 잘해. 네. 그래서 네. 제일 잘 나가는 강사들 3년짜리가 그렇게 잘해. 근데 진짜 강사들은 10년은 돼야지 좀 네. 그래도 해봤다. 10년 이상 된 진짜 베테랑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분들 마케팅을 못해요. 네. 그래서 진짜 선생님을 만나려면 저라면은 10년 이상 된 사람을 찾을 거고요. 네. 못해도 3년 이하는 거르자. 온라인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아니, 1년 저는- 만에 사라진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저는 이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부동산 이게 사이클이 있고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신 분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남들이 또 경매로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경매로 또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훌륭한 강사거나 훌륭한 투자자로 이렇게 판단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든 다 그래요. 네. 경매뿐만이 아니라 네. 반짝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운만 좋으면. 근데 그걸 실력이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럽지 않나. 이 부끄러운 강사님들 너무 많아. 맞습니다. 나만 부끄러워.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경매라는 거를 보면 직접 우리가 학습해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경매 대행을 통해서 경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좀 직접 경매를 하는 것과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이 두 개의 장단점 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비용에 큰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제대로 알고 하겠다라고 하면 네. 배우는 게 일단 맞는데요. 네. 근데 내가 시간당 단가가 워낙에 높은 사람이야. 하루에 1시간을 이제 일을 하면 하루에 뭐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인데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언제 배워서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맞는 방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뭘 시키더라도 알아야 시키지 않나. 그래서 그럼- 기본적인 걸 좀 공부를 하고 직접 액션은 하지 않되 틀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시킨 것을 잘 하는지 체크할 수 있을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고요. 네네. 저는 최소 10시간? 네. 한 15시간 정도만 누구나 공부하면은 그 정도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더라도 좀 알고 시켰으면 좋겠어요. 알고 네, 왜냐면 부동산 업계에 또 워낙에 네.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잘 모르고 내 종잣돈을 잃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종잣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려요. 그리고 그 경매를 저희가 이제 대행해 주시는 곳들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인 거예요? 낙찰가 대비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익금을 받겠죠. 아, 네, 1.5% 뭐 네. 이렇게 받는 걸로 업계에는 뭐 1에서 2% 정도인데 네. 실제로 수익금은 그거 외에 명도할 때 추가 비용이 든다던가 아. 약간 이렇게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럼 교육을 해주시는 분과 실제 그 대행을 해주시는 분들의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교육만 하고 있어요. 네네. 가끔 가까운 분들께 대행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은 교육만 하고 있고요. 네. 교육을 해서 스스로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게 그게 네.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에요. 네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하고는 좀 결과가 많이 다르겠죠. 지식이나 앞으로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네.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조금 약하실 거고 네네. 교육 받으신 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시겠죠. 알겠습니다. 요즘 그 경매를 받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경매의 좀 선진적인 문화, 더 좋은 경매 시스템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경매를 배우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고 갔는데 뭐 임차인이 공간 아주 험하게 쓰고 쓰레기 공간을 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던가, 이렇게 낙찰자에게 되게 불리한 법적인 절차가 좀 있다고 하는데, 경매를 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 이건 좀 법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네, 더 안 네. 좋았을 때가 더 좋았어요. 오. 네. 그 이유를 좀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경매가 수익이 나는 이유는 네.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방금 말씀하신 이제 명도 관련된 것들도 네네. 있고, 또 그 외에 권리분석 관련된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정보가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수익이 더 좋아요. 오. 왜냐하면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초보자분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물건들이면 네네.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보가 진짜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네. 법원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오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권리분석도 조금 애매한 것들은 다 권리분석까지 해서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서류에 써주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조금 힘들겠지만 네. 일단 진입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지금은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는데 네. 온비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입찰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법원 경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전 지금처럼 그냥 오프라인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불편한 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모호한 게 여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틈에서, 그리고 더 그 가는 행위 자체가 더 공부하고 더 성실히 하는 분들에게 더 큰 그래도 초보자분들이 들어오기에는 약간의 진입장벽이 있는 게 네. 한 번 들어온 사람들이 수익 내기 더 좋기 때문이죠.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네. 얘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법원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되고 네. 더 많이 투명해지면 질수록 수익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즘 또 한 몇 년 전에 전세 사기라는 것이 이슈가 크게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전세 가격이 낮아지고 임차인분이 전세가를 보호받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전세 사기로 인해서 나왔던 전세 물건들이 계속 이렇게 유찰되면서 금액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걸 또 이용해서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되게 경매를 하는 분들을 악의적으로 표현한 방송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 그 방송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어떤 물건이냐면 네. 권리가 있는 임차인이 있고 네. 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의 크기가 집의 가치보다 더 큰 거예요. 네. 그러면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낙찰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유찰이 계속돼서 2억짜리 물건이 막 500만 원, 300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300만 원에 누군가 낙찰을 받아요. 그것도 그렇죠. 이제 법인 이름으로 받아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법인이 그 물건 낙찰 받았으면 손순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하는데 맞아요. 내주질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몰라, 난 백제, 너 그냥 거기 있던가 말던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두 번 사기당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낙찰자가 또 다시 딜을 하는 거예요. 2억 원의 보증금을 난 다 못 주니까 1억만 받고 나가려면 나가고, 아니면 그냥 거기 평생 살아. 그러면 임차인은 이 집에 너무 살기가 싫은데 맞아요. 2억 원 중에 1억 원만 받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는 이런 행위들이 있어요. 네. 사실 이게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네네.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스스로 못 견뎌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네. 법의 허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법의 허점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네. 아시다시피 이게 뭐 중개 거래 상황에서 문제가 될 요소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맘만 먹고 들이대면 사기치려고 맘만 먹으면 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원래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일들이 흔치 않았는데 이제는 사기꾼들이 여기 어떻게 사기를 칠 건지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이거야말로 법이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고요. 네네. 경매 자체는 법의 변화가 필요 없지만 이 중개사고 이거 중개사고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이 부분은 네. 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근데 네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낙찰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런 낙찰자가 나타나면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매 전문가이신 이현영 대표님이랑 한번 인터뷰 나눠봤고 현재 경매의 분위기와 시장과 그리고 경매 강사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경매나 온라인으로 부동산 강의를 준비하시는 신규 강사님들에게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이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지만 언제나 그런 시기가 잠깐 지나고 나면 또 가짜들은 또 다 벌거벗고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준비하셔서 좋은 강의 잘 여셔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